섹스에 꼭 사랑이 필요한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전통적 결혼 의식에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이 포함된다. 반면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는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그 관계에 서로만을 바라보겠다는 일부일처의 약속은 없었다. 디에고를 만나기 전 프리다와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의 관계는 프라다가 자신의 미술교사와 다른 여성을 몰래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서 비뚤어졌다. 프리다와 결혼한 뒤 디에고는 프리다가 자신의 애인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과 만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다 프리다가 다른 남성들을 만나면 질투했는데 그 역시 그녀에게 정절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일부일처 관계가 발견되지만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짝짓기 전략은 아니다.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적 행동 외에도 사람마다 짝짓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 제프리 심슨과 스티븐 겐저스테드는 성사회적 지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어냈다. 성사회적 지향이란 자유분방한 사람은 사랑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성관계를 선호하거나 제한된 사람은 반드시 장기적 연애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성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의 개인적 차이를 말한다. 이 척도에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상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깊은 애착을 느껴야만 편안한 기분으로 온전히 성관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항목이 포함된다. 성사회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에 눈을 뜨고 하룻밤 상대와 즐기는 일이 더 많으며 이성 친구를 잠재적 성행위 상대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첫 경험을 일찍 하고 현재의 상대에게 사랑과 헌신의 감정을 덜 느끼기도 한다. 또한 성사회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과 성사회적으로 제한된 사람이 찾는 성행위의 상대의 유형도 다르다. 성사회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은 책임감, 애정, 충실함 등 좋은 부모 같은 특징을 지닌 상대를 좋아한다. 한편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눈에 띄고 매력적인 상대를 선택하고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이성에게 주의를 쏟는다. 성관계가 가능한 단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점화했을 때 성사회적으로 자유분방한 남성들은 화려한 공작새처럼 재력을 드러내는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관계 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반면 분방한 남성들은 그보다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분방한 남성들이 헌신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적으로 이득을 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남녀 한 쌍이 5분 동안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대화가 끝나면 대화한 사람들과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 대화를 평가하게 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 연기자의 행동을 더 유혹적으로 인식했다.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스피드 미팅에서도 이와 같은 편향이 나타난다. 스피드 미팅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관심을 과소평가하고 남성들은 여성의 성적 관심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남녀 간의 불편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의 칭찬, 선물 접촉을 성적 욕망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칭찬, 선물, 접촉을 헌신의 징후로 해석하는 데 인색했다. 이러한 편향은 적응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임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덮어놓고 남성이 좋은 의도로 접근했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쉽게 잠자리를 하려 들지 않으므로 성적 관심일 수 있는 작은 신호도 놓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미묘한 신호가 있는지 판단하게 했다. 사실 모든 사진들은 감정이 배제된 얼굴만 엄선한 것이었다. 낭만적 기분이 들게 하는 영상을 본 뒤 남성들은 사진을 보고 예쁜 여성의 사진에 한해 성적인 감정을 투사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낭만적 기분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 여성들이 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생식이라는 영역에서 남녀가 다른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이 생리주기에서 가임기가 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이 시기에 여성은 낮은 목소리나 큰 키 같은 남성적 특징에 마음이 더 끌린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자유분방한 여성 역시 남성적인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나쁜 남자, 즉 잘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며 경박한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은 눈빛이 섹시해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선호하는 남성과 아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관계를 맺을 상대를 고를 때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장기적 짝을 고를 때 기준으로 삼는 다른 특징들에 비해 신체적 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일부 여성들은 대안적 짝짓기 전략을 구사한다. 좋은 유전자를 보유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남성을 찾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식 곁에 머무르려 든든한 지원과 투자를 해줄 남성을 포기할지라도 말이다. 두 번째, 남녀 배우자의 선호도와 짝짓기 전략. 중앙 아메리카의 여름이 오면 수컷 유리메스의 깃털이 갈색에서 선명한 푸른색으로 변한다. 수컷 유리메스는 북아메리카까지 3,000km를 이동한 후에는 번식하기에 가장 유리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즉시 다른 수컷들과 경쟁을 시작한다. 암컷은 몇 주 후 도착해 여러 수컷 가운데서 짝을 선택한다. 자원이 부족한 영역을 차지한 수컷들은 짝을 얻지 못하는 반면 풍요로운 영역을 차지한 수컷에게는 여러 암컷이 몰려든다. 왜 암컷들은 임자 없는 수컷이 남아있는데도 한 마리의 수컷을 공유할까? 자원이 풍요로운 영역이 곧 새끼들의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종의 경우 자원이 너무 부족해 우세한 수컷마저 후손을 먹여 살릴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으면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 한 암컷이 여러 수컷을 차지하기도 한다. 조류에게 나타나는 지위, 자원, 짝짓기의 가혹한 경제 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간도 유리메스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남성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럼 여성은 어떤 것을 선호할까? 디에고 리베라는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디에고가 명성과 부를 겸비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적 지위나 지배성이 높은 짝을 찾으려는 동기가 남성에 비해 훨씬 높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지위가 높아 보이는 복장을 한 사람과 지위가 낮아 보이는 복장을 한 사람을 각각 보여주고 연인으로서 어떨지 평가하게 했다. 평가의 대상 가운데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예쁜 여성을 선호했으나 여성들은 잘생긴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보다 못생겼지만 잘 차려입은 남성을 선호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남성보다 사업으로 돈을 번 남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이 결과는 여성들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앞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신 남녀가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해 게재하는 광고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나 부를 드러내는 경향이 높았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지위나 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여성들은 수입과 교육 수준을 공개하는 남성에게 더 많은 연락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의 광고를 볼 때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37개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본, 잠비아, 유고슬라비아 여성들은 해당 국가의 남성들에 비해 짝을 선택할 때 재정적 전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명성과 부 이외에도 디에고 리베라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요소는 창의력이었다. 제프리 밀러는 인간과 동물들의 창의적 과시 행위가 좋은 유전자의 표시라는 일련의 증거를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짝을 고를 때 남성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시적 행동은 자신이 다른 남성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럼 남성은 어떤 여성을 선호할까? 프리다와 결혼했을 때 42세였던 디에고는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부유했던 반면 프리다는 22세의 나이에 세상에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프리다는 디에고가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 소리를 질러 부르는 등 꽤나 직접적으로 접근했다. 이봐요, 디에고 이리 내려와 봐요. 나이 어린 여성이 유명하고 유력한 중년 남성에게 동등한 입장인 것처럼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잠재적 짝으로서의 가치만 따지면
프리다가 젊음과 아름다움 덕에 디에고와 실제로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연상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연하의 여성을 선호하지만 20대 남성들은 또래의 여성에게 끌리고 10대 소년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남성들은 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상의 여성 대신 20대 여성을 선택할까? 그것은 어쩌면 남녀가 후손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여성은 항상 후손에게 직접 신체적 자원을 제공해왔다. 여성들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젖을 먹이고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생존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남성들은 짝을 선택할 때 건강과 번식력을 따지는 편이 이루었다. 여성들은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매력과 교섭력의 상관관계를 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성들이 화장품에 지출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흔히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자원을 보유한 짝을 유혹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한다. 남성들은 후손에게 몸으로 도움을 줄 일은 없으므로 생물학자들은 선조 때부터 여성들이 자원이나 보호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지위의 남성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 즉 덩치와 지배적 행동 등 다른 남성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표시가 드러나는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사실 남성의 신체적 매력은 강인한 턱과 성숙한 생김새 등 사회적 지배성을 표시를 의미하고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지배성보다는 젊음과 생식력의 표시를 의미한다. 세 번째, 왜 남매는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 않을까? 성적 끌림에 대해 말하면 사람과 상황적 요소는 문화라는 더 넓은 범주에서 상호작용한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부츠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 실험을 살펴보자. 이곳에서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 명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양육했다. 성인이 된 후 이들은 같은 집단에서 자란 아이들과 친한 친구로 남았지만 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은 이웃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대표적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집단 내에서 성적 끌림을 금기시하는 사회규범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어찌된 일이었을까? 조지프 세퍼는 그 문화적 환경의 특성, 특히 남남인 아이들이 함께 사는 환경에서 형제자매끼리 성적으로 끌리지 않게 하는 내면적 체계의 상호작용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형제자매가 짝짓기를 할 때 해로운 열성 유전자가 더 자주 발현하므로 이것은 진화 과정 내내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성적 끌림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한 지붕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자연히 서로의 성관계를 혐오하는 쪽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한 지붕 밑에서 자란 사람은 보통 형제자매였다. 이 경우에는 키부츠라는 환경이 다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내지 않는 선천적 체계를 작동시킨 것이다. 대만에서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의 가족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는 풍습이 있다. 이 경우 손아래 아이들이 모유를 먹는 장면을 본 손이 아이들은 손아래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일종의 혐오감을 품게 된다. 한편 손아래 아이들의 경우 그들과 한 집에서 산 기간을 바탕으로 혐오감을 느낀다. 이러한 발견은 성적 행동이 과연 진화된 유전적 체계인지 사회 문화적 규범인지 학습된 경험인지 묻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가족이 되는 유대감.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 부족인 쿵족의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할 때는 가슴이 불타오르고 열정이 솟는다.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식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 다른 여러 사회에서 수행된 실험에서도 처음에는 성적으로 강렬하게 끌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열정적 감정과 함께 성관계도 점점 줄어든다. 결혼 후 1년만 지나도 부부간 성관계의 횟수는 반으로 뚝 떨어진다. 열정이 식으면 장기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까?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산다는 부부도 간혹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질문에 답한다.
장기적 동반자를 일상과 떼어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열정이 식으면서 친밀감과 헌신의 감정이 커진다고 한다. 성적 감정은 열정이라는 사랑의 요소에 기여하고 관계가 시작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할 때 헌신적 감정과 친밀감이 핵심에 가깝다고 여긴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각각 현재 만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성적 끌림에 대해 사랑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매력적 상대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는 과제를 잘 해냈고 성적 끌림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의 어떤 사건보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치솟는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암을 비롯한 주요 질병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심지어 오랜 만난 연인과 잠깐 떨어져 있기만 해도 정서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삶에서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끝날 때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소속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에 의하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향한 욕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사의 모든 책을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